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이 안 듣습니다. 여자분들이 아프면, 왜냐면 저는 여자분들이 명치를 세게 때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여자분들이 어떤 가스 알명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마시고 나면 시원한 거. 근데 이분들은 가스 알명수가 아니라 자꾸 자신의 명치를 내가 급소를 때린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분 나쁜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현실이야, 현실. 분명히 제 방송을 보시면서 반려동을 키우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들은 반려동을 키울 만한 자기를 갖추고 키우는 겁니까? 분명히 제 방송을 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며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1인 가구 중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혼자 사는 여자 이꼴 반려동물이에요. 혼자 사는 여자 이꼴 반려동물. 보통 남자분도 혼자 사는 분도 있지만 남자도 혼자 사는데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뭐 남자는 안 키우냐? 키우는 사람이 있죠. 근데 확실히 여자보단 적어요. 여자보다는. 그러면 남자들은 왜 반려동물 안 키우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안 키우냐 하면 일단 귀찮아. 귀찮아. 집에 오면 피곤하고, 남자들 보통 유치원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집에 와서 막 애들 뭐 그 반려동물 있으면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집에 오면 그냥 발 닦고 자기 다 바쁩니다. 그냥 일이 힘들어 죽겠는데 샤워하면 바로 자야지. 그리고 집 안에 누가 어지러 놓으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없어도. 근데 여자분들은 반려동물 생각보다 많이 키워요. 진짜로. 심지어는 대학생도 키웁니다. 대학생들도. 대학생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더라도 알바가 전부인데 생각보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반려동물은 여자분들이 많이 키웁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게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좋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여자가 반려동물, 개, 고양이를 끼고 산다고 하면 언제부턴가 이게 뭔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이건 여자분들 안 좋게 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나 원룸 오피스텔 건물주인 분들, 건물 관리자이신 분들이 제 말에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가 혼자 사는데 개, 고양이 키운다고 하면 안 받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안 받을 겁니다. 점점. 그래서 일부러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방 같은 거 있잖아요. 방 같은 거 내놓을 때 요청사항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반려동물 금지 꼭 요청을 해요. 요즘엔 좀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나 대도시거나 신축일수록 이 조건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아마 원룸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룸은 방음이 안 좋아요. 아무리 신축이라 하더라도 방음 좋은 원룸 찾기 힘듭니다. 원룸에 가장 취약한 게 방음이에요. 원룸 살아보신 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뭐 요즘 아파트 빌라도 방음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 원룸 오피스텔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적어도 옆집에 뭐 하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 근데 원룸은 정말 방음이 최악이에요. 물 내리는 소리 들리고 말하는 소리 들리고요. 오줌 싸는 소리 들립니다. 그런 소리 들리는데 과연 개, 고양이가 우는 소리 안 들릴까요? 이게? 안 들릴까? 그래서 그냥 외롭다는 이유로 키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 이상이 아니죠. 현실.
왜냐? 돈이 들어가냐, 돈이.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반려동물을 오래 키워보신 분도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안 키워본 사람들은 사료만 뭐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료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사료만 먹이는 게 아니라 뭐 객검, 그리고 뭐 간식거리도 많고 유포도 있고 젤리도 있고 많아요. 요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 근데 비싸요. 반려동물 키워보시도 아시겠지만 그나마 사료가 싸고, 그 외에 뭐 음식 같은 건 굉장히 비쌉니다. 뭐 고양이 참치 내는 것들, 고양이 뭐 초콜릿 이런 거 비싸요.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비싸요 이게. 네. 반려동물 오히려 사람한테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키우려면 뭐 그런 거 다 해줘야 돼. 그거 다 돈이잖아, 돈. 근데 그만한 돈이 있냐 말이에요. 혼자 사는 분들이 벌이가 많지 않은데 그만한 돈이 있냐는 거죠. 그 옥탄이 그 반려동물 키우는 것은 수도권이 월등하게 많아요. 진짜 서울도 많아. 근데 서울에 사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돈을 많이 버는데 키우면 그래도 유지가 가능하니까 뭐 어떻게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돈을 많이 벌지 않는데 한 200대 버는데 그 월세 내고 이 반려동물까지 키워요. 거기다가 뭐 음식도 사 먹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죠 이게.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데 뭐 돈도 많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반려동물의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사람보다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운다는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개, 고양이가 수명이 짧은 건 사실이고, 사람보다. 그리고 또 아프고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와가지고 반려동물 뭐 보험 같은 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보험보다는 적어요. 일단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집안에서 키워도 다칩니다. 다쳐요.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일부러 있잖아요. 이제 그 다리 만들고 난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만들면 특히 개가 다쳐요, 개가. 특히 있잖아요, 작은 게 있죠. 특히 여자분들이 그 소형견을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말티즈나 요크셔 테리어, 치와와개를 많이 키우죠, 소형견들. 그리고 포메라니안. 근데 이런 작은 개가 문제가 뭐냐면 뼈가 정말 쉽게 다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면 한 5살 넘어가면 무조건 관절이 안 좋아져요. 관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도 고양이 좀 양반인데 강아지류가 특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뼈가 부러지고 이제 관절염 있으면 병원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사람보다 더 비싸요. 한번 뭐 수술받고 치료받는데 100만 원 넘게 들어. 100만 원. 다리 하나 수술하는데. 근데 내가 그만한 돈 낼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사료값만 지불할 수 있다고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혹시나 만에 하나 이 동물이 아팠을 시, 뭐 암이나 아니면 각종 질병에 걸렸을 시, 그러면 돈이 많이 깨질 텐데 그만한 돈을 낼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자분들 뭐 혼자 사는 분들이 반려동물 키운다고 하면 안 좋게 보죠. 저만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자라서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보면 돈을 많이 번다? 나 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월급이 적어요. 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월급이 적은데 이걸 왜 키우냐고. 저축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월세까지 다 하면서 생활비까지 다 지불하시는 분, 저축하고 있습니까? 이거까지 다 하고도 돈 모을 수 있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뭐 월세 생활비에다가 반려동물 키우는 돈이 다 나가요. 그럼 넉넉한 거예요? 넉넉하지 않은 거죠.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여자분들. 절대다수가 이래. 여러분은 대한민국 1인 가구 빈곤율 봤죠? 여자분들 몇 프로인지. 그 빈곤율도 높은 안쪽에 아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못 먹고 사는데 동물을 왜 데리고 와 사냐면, 나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아, 정말 많아요. 내가 빈곤한데, 내가 빈곤한 상황에서 개 고양이 데리고 살아. 그래서 빈곤하면 더 키워야 이게. 아무리 남자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키울 거면 내 앞가림부터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벌이가 되고 돈도 좀 모이고, 내가 반려동물한테 금전적으로 부담 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나서 키우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혼자 산 여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반려동물 키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시 언제든지 유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유기할 거면 왜 키웁니까? 버릴 거면. 이거 생각 안 했습니까? 키우는 분들? 내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잘릴 수도 있잖아. 그럼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는 살아야겠고 반려동물은 뭐 죽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그 원룸 이제 관리하는 분인데 어떤 여자가 이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월세를 안 내가지고 이제 월세 받으려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 냄새가 나.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마스터키 있잖아요. 원룸 그 관리자들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 문을 따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쓰레기는 잔뜩 쌓여 있고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없고 그 고양이 가방 있죠. 고양이 가방 안에 다 죽어가지고 이제 뼈만 남은 거. 아마 고양이가 페르시안이나 보다. 털이 막 수북히 박혀 있더라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기만 살고 그 고양이 죽인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살다가 어려지니까 고양이를 버리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고양이나 개를 버리고 나오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기해가지고 버려진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품종묘 그리고 이제 품종 강아지라고 해서 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기 힘든 버리더라고요. 이게. 나 그런 거 보면서 저럴 거면 왜 키우는 건가? 과연 저렇게 자기가 키웠던 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저런 사람이 결혼한다면 자기 자식도 버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정말로.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사례 중에 절대 다수가 여자예요. 남자도 있겠지만 많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울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반려동물 키워서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자기는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예, 뭐 버리고 도망나온다거나 아니면 몰래 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상당수가 여자분이 많아요. 물론 남자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여자분이 많아요. 근데 이건 여자라고 해서 뭐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이런 거 예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죄송한데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좀 미래를 좀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 자기가 사랑하는 것, 당장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지 아니면 내가 이제 좀 경제활동이 힘들었을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그런 경우 많아요. 여자분들이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가 좀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우울증 있고 이런 분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옆에 그냥 개나 고양이나 옆에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키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자기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기는 살아야겠으니까 이제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 그게 우려가 돼. 앞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지금 여자분들이 소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소득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각종 물가는 올라가잖아. 고양이 사료값도 올라가죠. 개고양이 사료값, 뭐 껌값이나 뭐 참치값, 추루값 다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이제 돈 벌기 힘들어. 그럼 자기는 살아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개 고양이 버리고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앞으로 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 것 같아요? 저 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여자분들이 다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지가 최근에 와서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려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기보다는, 키우더라도 내가 경제적인 그러니까 조건을 최대한 갖춰야 되고, 그리고 못 키울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밥벌이도 지금 힘들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 그리고 뭐 내가 지금 남의 집에 월세 살고 있어. 그럼 나는 안 키우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좀 기반을 닦고 나서, 돈이 좀 모이고 나서, 그때 가서 아, 내가 이 정도면 뭐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겠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가서 키우세요. 근데 대부분 자기 자신도 부족한데 형편이 안 좋은데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난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 뭐 이걸 왜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이유로 반려동물 많이 키웁니다. 진짜로. 뭐 길가에 뭐 길냥인데 불쌍해서. 그럼 자기는 안 불쌍해? 지나가다 봤는데 예뻐서. 예쁜데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감성적인 이유만으로 반려동물 키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